어느 날 911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존이었어요. 신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할머니가 실종이 된 것 같다. 할머니를 찾아달라. 네, 손자였거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실종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단순 실종 사건에서 얼마나 큰 사건으로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귀가 편안한 방송 곰자입니다. 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이 이야기는 미국 중서부의 어느 주택가예요. 여기에는 50세 여성 캐롤과 3살짜리 어린 딸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집에는 또 한 명이 더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패트리샤입니다. 이 집은 바깥에서 보기에는 빗장이 없는 울타리에 좀 작은 마당이 있는 특별할 거 없는 그냥 평범한 집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캐롤을 좀 조용한데 조금 신경질적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랑 뭐 친하게 지낸 것 같지는 않아요. 간혹 병원에 다니는 모습을 봤다 정도입니다. 집안에는 원래 캐롤의 어머니 패트리샤도 함께 있었는데요. 최근에 어머니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였어요. 캐롤은 주변 사람들한테 어머니가 건강 문제로 고모네 집에 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모 집에 갔나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패트리샤를 엄청 좋아했던 손자 존이 이 상황이 왠지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뭔가 꺼림직한 생각이 들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캐롤에게는 아까 3살짜리 딸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미 성인이 된 존이라는 아들도 있었어요. 존은 어린 시절에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요. 어머니인 캐롤보다는 할머니인 패트리샤와 정이 더 많이 들은 상태였죠. 존은 그전부터 할머니가 자기 엄마한테 돈을 주느냐고 매번 골치를 썩는 모습을 자주 본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사라진 지 꽤 지났는데 어떤 소식조차 없으니까 존이 직접 전화랑 문자를 여러 차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캐롤 한결같이 엄마가 고모 집에, 그러니까 엄마인 패트리샤가 고모 집에 며칠 쉬러 간 거니까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네 전화 받고 싶지 않다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뭐 병원에 입원했다고도 했다가 또 주사 맞으러 갔다고 했다가 상황이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 이제 존이 불안감을 느낍니다. 고모네 집에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고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패트리샤는 우리 집에 온 적이 없는데, 그리고 패트리샤는 연락 안 한 지도 몇 년이 됐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부터 존의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죠.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머니가 혹시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살짝 엄마를 의심을 하게 돼요. 엄마 캐롤이 돈 문제 때문에 할머니랑 자주 다투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 캐롤은 평소에도 거짓말을 꽤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은 일단 신고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경찰이 첫 번째 방문을 하게 됩니다. 존이 지역 경찰서에다가 할머니가 실종이 된 것 같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이렇게 말을 해요. 실종자로 등록할 정도인지는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방문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캐롤의 집을 가요. 근데 캐롤은 너무 능숙하게 말을 합니다. 여기 패트리샤 살고 있나요?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능청스럽게. 캐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는 며칠 전부터 언니 집에 갔고요. 연락하기 싫으니까 일단 냅두라 그랬어요. 연락하지 말라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인 말이, 존이 자꾸 자기를 돈 때문에 귀찮게 하니까 자기한테 연락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달해 달라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이 너무 괴롭혀서 자기는 피신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경찰은 캐롤의 태도가 그렇게 수상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뭐 실제로 가족 간의 금전 문제로 다투는 거는 뭐 워낙 흔한 일이다 보니까 그냥 오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냥 조금 '손자가 예민해 가지고 신고를 했나 보다.'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요. 그런데 존이요. 여기서 또 다음날 경찰에 신고를 해요. 납득이 안 돼. 그러니까 "한 번 더 가서 확인 좀 해 달라. 할머니가 진짜 연락이 안 돼. 나 정말 불안해. 그러니까 제발 한 번 더 가서 확인을 해 주세요." 라고 경찰한테 재촉 전화를 또 합니다. 네. 여기서 두 번째 경찰이 방문을 하게 돼요. 원래 경찰이 연속해서 두 번째 방문을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날 캐롤은 패트리샤를 찾는 경찰의 질문에 "오늘은 엄마가 병원에 갔다 그래요." 주사를 맞으러 갔다 그럽니다. 근데 경찰이 병원에 확인 전화를 해요. 근데 확인을 해 보니까 병원에서 패트리샤라는 환자가 예약을 한 건 맞는데 "그건 다음 달이다. 지금 오늘이 아니야. 오늘 방문 기록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순간 경찰이 조금 수상쩍죠. 어제와 말이 다르고 병원에서마저 아니라고 하니까 어제는 공문의식 갔다 그러고 오늘은 병원 갔다 그러고 막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경찰이 '이거 좀 수상쩍은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또 확실하게 어떤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의심은 가기 때문에 경찰이 다시 "병원에서는 오늘 오지 않았다."라고 캐롤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근데 캐롤이 "아 헷갈렸나 봐요. 병원을 워낙에 엄마가 여러 군데를 다닙니다. 뭐 암센터도 다니고 한두 군데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마 다른 병원에 갔을 거예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살짝 이렇게 뒤로 이제 집을 살짝 보여주면서 저기 엄마 옷도 있고 방도 다 그대로 있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다 주무시고 그랬다. 별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찰이 병원 측과 통화한 내용이랑 캐롤이 얘기하는 내용이랑 너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캐롤한테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혹은 무슨 사고가 난 게 아닌지 사실대로 말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손자인 존이 지금 이 상황을 많이 걱정하고 있고 할머니를 꼭 찾아달라 얘기를 했었다라고 경찰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캐롤이 자꾸 나 의심하는 거냐? 어? 나 지금 기분 되게 나쁘다. 뭐 엄마가 일부러 연락을 차단하고 안 받는 건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나를 내버려 둬라. 나도 지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라고 막 흥분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더 이상 물어보질 못하고 두 번째 방문 때도 그냥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일단 돌아갑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의심은 가는데 뭐 딱히 증거도 없고 뭐 캐럴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뭐 더 이상 캐물을 수도 없고 일단 돌아갑니다. 그리고 며칠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존이 경찰이 집에 다녀갔는데도 상황이 지금 바뀌지 않았다. 그래도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또 신고를 합니다. 그니까 경찰은 세 번째로 캐롤의 집에 갑니다. 이번엔 반드시 뭔가 패트리샤에 대한 어떤 단서를 반드시 찾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경찰이 가요. 세 번째 방문을 하는 날. 캐롤은 한결같이 엄마가 지금 암센터에 주사를 맞으러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병원 명이나 담당 의사 이름은 몰라요. 막 횡설수설해요. 누구라고 했다가 누구라고 했다가. 그래서 이때 또 경찰이 바로 확인 전화를 합니다, 병원에. 근데 병원에서 "그런 환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이상한 이제 모순된 그런 진술에 경찰은 '아 이거 좀 수색이 필요한데? 뭔가 이거 뭔가 느낌이 쎄한데?'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캐롤 말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집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려면 어떤 문서에 서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캐롤이 문서에 서명을 해 주지 않는 겁니다. 완강히 거부를 해요. 그래서 경찰은 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캐롤의 남자친구 리키한테 "집안을 좀 수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색을 해도 좋겠냐?"라는 동의서를 리키한테 받아요. 보통 동거인이 동의를 하면은 집안 수색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리키는 뭐 딱히 별 문제가 없어 보여서 뭐 캐롤이 돈이나 가족 문제로 뭐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는 건 받지만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냥 리키는 저는 뭐 어쨌든 뭐 경찰이 와서 수색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 뭐 하세요." 그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이에 동의를 얻어서 인제 경찰이 집 안을 살피러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경찰은 우선 뒷마당을 살펴봐요. 그리고 집 안에 안방하고 거실 그리고 차 안 등을 이렇게 훑어봤는데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뭐 다른 뭐 흔적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차고를 확인을 하려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한 곳에 저 구석에 커다란 플라스틱 보관함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잡동사니 막 넣어 놓는 커다란 상자 있잖아요. 그런 상자로 보였어요. 그래서 뚜껑을 그냥 열어 봤는데 그 안에 썩은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안에. 그리고 안에 이렇게 막 살펴보니까 피 묻은 수건 막 축축한 천 조각들이 막 엉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 아래쪽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람의 발과 다리로 보이는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 다리였던 거예요. 형체를 확인한 순간 경찰들은 즉시 현장을 봉쇄를 합니다. 시체 상태를 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진 지 죽은 지는 이미 조금 오래된 상태 같았어요. 그 시신이 바로 패트리샤였던 거예요. 경찰은 여기서 막 경악했죠. 시신의 표면이 완전히 마른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망을 하고 그렇게 오래 지나진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래도 한 두세 달은 돼 보인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서 곧바로 캐롤이 체포가 됩니다. 리키 역시 공범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연행이 돼요. 일단 차고 안에서 그 어머니인 패트리샤 시신이 발견이 됐으니까 캐롤이 최우선 용의자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캐롤이 조금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엄청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일부러 엄마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녀 말에 따르면 어느 새벽에 뭔가 되게 크게 뭔가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강도가 들었는지 알고 총을 들고 나갔는데 복도에서 발이 미끄러 넘어지면서 방아쇠를 당겼다는 거예요. 총알에 엄마가 맞았다는 겁니다. 그니까 나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발사된 총알이 거기 있던 엄마가 맞았다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나는 엄마를 진짜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숨을 안 쉬었다. 일단은 3살짜리 어린아이가 무서워할까 봐 시신을 저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서 엄청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시신을 어쩔 수 없이 옮기고 그 뒤로 어떻게 그 처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그 차고에 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서 수사관들이 이제 부검을 하는 과정에서 패트리샤의 몸 여러 군데서 날카로운 칼에 이렇게 찔린 상처들이 발견이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패트리샤한테 물어봐요. "아니 총을 실수로 쐈다면서 그럼 여기 몸에 나 있는 칼로 여러 군데 찔린 이 상처들은 뭐냐?" 라고 물어봅니다. "실수로 쐈다며. 이건 뭐야?" 물어보죠. 그랬더니 캐롤이 아무 말도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질 못합니다. 게다가 시신을 2달 이상 숨겨놨죠. 단순한 공포심만으로 2달 동안 숨겨놨다?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죠. 그리고 캐롤이요. 패트리시아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리고 조금 뒤에도 패트리시아의 돈을 계속 인출해서 쓴 내역이 있는 거예요. 그니까 존도 다른 가족들도 캐롤이 엄마 돈을 자기 마음대로 막 쓰고 있었다고 증언을 또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집에서 같이 동거를 한 리키는 그 동거한 리키는 정말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상식적으로 근데 몰랐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리키의 말은 좀 달랐어요. 리키는 캐롤이 엄마는 고모 집에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리키는 정말 자기는 어머니가 그냥 고모 집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래요. 그리고 평소에 차고를 잘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잡동사니가 있는 그 상자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해요. 또 경찰이 아무리 물어봐도 자기는 패트리샤를 싫어했던 적도 없고 사이가 나빴던 적도 없고 그리고 나는 그녀 돈에 관심도 없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캐롤과 싸웠던 적은
그 캐롤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그것 때문에 싸웠던 적은 있었지만 어머니 문제는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계좌 추적을 해 보는데요. 리키의 말대로 패트리샤 명의로 된 어떤 돈을 가져간 흔적은 없었다고 해요. 오히려 캐롤 혼자서 엄마 돈을 인출해서 쓰고, 그러니까 허위로 막 문자도 보내요. "엄마가 여기 있는데 아프다."라는 식으로 막 문자를 보내요. 보낸 정황도 드러나요. 리키는 혐의를 받지 않고 풀려나게 되긴 합니다. 캐롤은 체포된 직후 1급 살인 혐의, 불법 총기 사용, 그리고 2만 달러 이상의 절도 혐의로 기소가 돼요. 범행 동기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추측컨대 그냥 어머니의 돈을 계속 뺏으다가 이거를 자꾸 엄마가 문제를 삼고 엄마랑 다투던 중에 살해를 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비록 캐롤이 계획적이지는 않았다, 우발적이었다고 해도 시신을 차고에 2달 가까이 숨겨놓고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쓴 거잖아요. 그리고 경찰한테 계속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조금 불리하게 작용을 해서 아마 1급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가 사망했다는 사실에 좀 충격을 많이 받았고, 아무래도 자기 엄마가 할머니를 죽였다는 사실은 조금 많이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단순히 행방불명이라는 생각에만 집착을 했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끔찍할 줄은 존도 몰랐겠죠. 그리고 존이 경찰에 좀 많은 협조를 했고 또 증언도 많이 해서 이 사건이 어쩌면 존 때문에 밝혀질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사건은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큰 이슈가 되어 평범한 어머니와 딸의 집에서 일어난 살인극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노모, 할머니라는 점, 예, 굉장히 대중들의 그런 울분을 많이 샀다고 하고요. 한편 캐롤은 법정에서 계속 총기 사고를 주장을 했다고 해요. "나는 실수였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부검 결과나 재산 탈취 정황, 칼 자국 이런 모든 증거들이 모순적이다라는 게 좀 드러나서 그 주장은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어 당초부터 엄마를 죽이려고 계획을 했을까요? 그러면 치밀하게 돈을 빼먹으려다가 엄마 돈을 몰래 그렇게 뺏으려다가 일이 꼬여서 죽인 걸까? 캐롤이 무슨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엄마를 죽였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리키가 진짜 엄마 시신이 차고에 있었는데 그걸 정말 몰랐을까라는 논란은 계속 있었다고 해요. 그게 그 리키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혐의가 없다."라고 풀렸는데 그 풀리고 난 뒤에도 계속 그 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캐롤에게 내려진 법적 처벌은 중형이 확실해졌죠. 1급 살인은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매우 무거운 형량을 선고를 받는데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주는 좀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가장 가까운 존재인 가족이 오히려 큰 위협이 돼 버린 사실이었죠. 이웃 주민들도요, 그 가정 내부에서 그냥 돈 때문에 몇 번 다툼이 있었던 거지 설마 그게 살인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패트리샤가 딸을 좀 많이 아꼈대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용한 것 같다고, 또 조금 많이 더 슬픔을 남긴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딸이 돈 때문에 엄마를 죽인다는 게 진짜 저는 이런 일은 정말 일어나면 안 될 일이죠. 존이 나중에 언론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할머니의 생사가 걱정돼 경찰의 도움을 청했는데 이렇게 끔찍한 결말을 맞을 줄은 몰랐다. 솔직히 엄마가 사람을 죽일 리 없다고 생각을 하려고 했지만 모든 증거가 그걸 가리키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여전히 할머니가 자신을 사랑해 주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캐롤과 패트리샤 사이에는 어떤 갈등과 어떤 앙금이 쌓여 있었을까요? 캐롤은 정말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을까? 아니면
순간에 정말 충동적으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근데 정확한 그런 상황은 캐롤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캐롤은 심리적 불안과 또 금전적 압박을 모두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이렇게 터져서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하지만 설령 이게 진짜 우발적 사고였다 하더라도요. 이후 시신을 응닉하고 숨기고 가족들에게 거짓말하고 돈을 몰래 몰래 계속 빼다 쓰고, 이것만 봐도 절대 이건 가벼운 게 아니죠. 결국 이 사건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 진짜 얼마나 무섭게 번질 수 있는지 진짜 참혹한 결말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캐롤은 법정에서 끝까지 혐의 대부분을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을 해요. 근데 그녀가 벗어날 길은 딱히 없어 보이죠. 그리고 사건이 정리되고 리키와 존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 치료도 좀 받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그냥 실종이라는 단어로 시작했던 신고가 잔혹한 모녀 살인극이 된 사건인데요. 현실이 때론 우리의 상상을 좀 많이 초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어땠나요? 좀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어머니를 실수로 죽였다. 그러나 어머니를 실수로 죽인 것 치고는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놓고 부패될 때까지 감추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거짓말을 하고, 본인은 계속 어머니의 돈을 빼다 쓰고, 자기의 친아들이 의심을 해 신고를 하고, 이 모든 상황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패트리샤의 죽음이 정말 많이 안타까운, 정말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이었는지 그건 알 수 없죠. 근데 뭐가 어떻게 됐다고 해도 패트리샤가 죽고 난 뒤로 캐롤이 보여준 행동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이야기에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